자, 그러면은 이어가지고 소방관부 후보생 선발시험 2019년 거죠? 25기 해설 강의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이 왜 이래? 자, 11번입니다. 철수가 높은 건물에서요, 승강기를 타고 연직 아래로 내려가고 있대요. 승강기의 속도가 빨라질 때와 느려질 때 승강기 안에서 측정되는 철수의 몸무게 변화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요? 자, 승강기의 속도 내려가고 있어요. 승강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는 가벼워지죠.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면 감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수의 몸무게는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는요, 제가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기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외우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체중계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직접 타보세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체중계가 있고요. 여러분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체중은 얼마가 되죠? 제가 그 학원 강의할 때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학원 말고 동네 조그마한 학원에 의리로 출강해야 될 때 있잖아. 의리로. 그때 원칙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그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여자분들께 물어보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어보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성적, 그리고 두 번째는 키, 세 번째는 체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물어보면 안 되고요. 여자분은 남자분들께 물어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키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고, 세 번째는 성적입니다. 네, 이런 서로 물어보면 안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자신의 체중이나 키를 맞춰보라고 하면은 키는 플러스 3, 관측 대비 플러스 3 해주시고요. 체중은 관측 대비 2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 빼줄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남자분이 여자분을 대할 때 태도고요. 그리고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볼 때 약간 생각을 해야 돼. 남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키는 무조건 3을 붙이십시오. 근데 체중은 무조건 빼는 건 좋지 않아요. 약간 마르신 분들 있지?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체중이 약간 높아 보인다. 그래서 한 플러스 2 정도 말해주시는 게 서로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강사님, 성적은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성적을 먼저 맞춰보라고 물어보던 인간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적을 물어보는 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바로 저밖에 없겠죠. 그런 겁니다. 자, 잡소리가 길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승강기가 올라간다 치죠. 승강기가 올라간다 치자고. 근데 여러분은 승강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랑 여러분이 아래로 승강기를 누르는 거랑 구별할 수 있나요? 승강기가 여러분을 위로 올리는 거랑 갑자기 여러분이 승강기를 아래로 누르는 거랑 구별할 수 있어? 외부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강기가 위로 올라온다는 건 여러분은 멈춰 있는데 바닥이 위로 올라오면서 바닥이 여러분을 밀지. 자, 바닥이 여러분을 밀죠. 이거의 반작용이 뭐야? 여러분이 바닥을 미는 힘이 됐지. 작용반작용이 이렇게 불렸지. 근데 여러분이 바닥을 미는 힘은 어디에 기록돼? 체중계에 기록되지.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반대 케이스 해보자고. 반대 케이스. 자, 이번에는 승강기가 내려가. 갑자기 힘을 받아서 내려가.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바닥이 아래로 쭉 꺼지는 거잖아. 그치? 극단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너무나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 엘리베이터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여러분이 미쳐 내려가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헉 하고 내려온 거지? 그럼 여러분 체중은 몇이야? 0으로 기록되겠지? 체중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좀 복잡하게 풀 수도 있어. 복잡하게 풀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이거 그려놓고 딱 사람 그려놓고 체중계 딱 그려놓고 여기다 장력 딱 도입한 다음에 이 시스템 전체에 걸리는 알짜 힘은 중력에서 장력을 뺀 값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력은 뭐 ma 플러스 마이너스 mg 해가지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풀어주시면 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문제에서 어떠한 물리량도 제한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원리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작용 반작용 원리대로 풀어주시면은 합당합니다. 야매 아닙니까? 작용 반 뉴턴 제3법칙으로 풀었는데 뭐가 문제야? 뉴턴 제3법칙 2법칙으로 풀었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물리에서 수식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긴 해요. 근데 무조건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야. 무조건은 아니야.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학자들에게 수학보다 자연계를 기술하는데 뛰어난 언어가 있다면 물리학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전 여자친구한테 걸려온 전화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전혀 무가치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 무가치해? 이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외우고 있는 인간들한테 무가치한 겁니다.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힘은 물체 뭐 이렇게 외우고 있을 수 이걸 자연어로 인간어로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수학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니까 수소는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소는 여기가 마이너스 13.6이잖아.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인 거잖아. 그치? 자, 수소는 아니에요. N2에서 전자가 다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로 오른 것은 얼마인가요? 자, N2에서 이동이 가능한 거는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동은 세 가지가 가능한데, 자, 방출이라는 힌트가 있지? 방출하려면 에너지를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이 두 가지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케이스는 2번에서 1번으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E2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E1의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면은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3.6 빼기 마이너스 54.4. 이해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빼면은 54, 이게 양수가 되니까 8, 0, 40.8이네. 맞나? 답은 4번. 40.8이면은 얘는 3리드버그에 해당하는 에너지지? 3리드버그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뭐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저처럼 그 이론 물리학 전공한 인간들은 이 단위가 좀 편하긴 한데 408이 30리드버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답은 4번 써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강물이 3m/s의 속도로 북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고무보트로 폭이 1km인 강을 가로질러 가는데 광물에 대한 고무보트의 속도는 동쪽으로 4m/s이다. 고무보트가 반대편 강깃에 도달할 때 고무보트의 출발지는 북쪽으로 얼마큼 멀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북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거겠죠? 3m/s로 모델링을 해봅시다. 자, 고무보트로 폭이 1km래.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과감하게 1000m로 바꿀게요. 1000m의 강을 가로질러 가는데 강물에 대한 고무보트의 속도는 동쪽으로 4m래요. 방위각을 딱 잡으면은 동쪽으로 4m래. 이쪽으로 4m래. 그쵸? 자, 그럼 고무보트가 반대편 강깃에 도달했을 때 고무보트는 출발점에서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자, 이거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2차원 운동입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2차원 운동이에요. 자, 같은 시간 동안, 자, 이걸 X축으로 부르고 이걸 Y축으로 부르겠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X축으로 이동한 속도가 이동시킨 거리가 있을 거고 같은 시간 동안 Y축의 속도가 이동시킨 이동거리가 있을 거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X축으로 4m/s 4m/s로 1000m 이동하면 몇 초 걸려요? 250초 걸리지? 그럼 250초 동안 Y축으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50초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럼 750이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의 레퍼런스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면 되냐면요. 2000년대 초반, 2006년? 2008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 물리2 1단원에서 주로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문제야. 레퍼런스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2차원 운동이고 X축과 Y축을 독립된 운동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이 문제 대신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행은 뭐야? 2차원 운동으로 포물선 운동이 나오지? 왜 그래? 포물선 운동은 X축은 등속 운동,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러니까 이 강물을 건너는 문제 상위 호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물어보던 2차원 운동 문제.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의 하위 호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푸는 방법도 똑같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1차원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 자, 등가속도 운동이 나왔고요. 물체의 시간 t는 위치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물체가 0초에 3초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 속도는, 자, 평균 속도 물어봤어요. 자,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를 대놓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는 09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정도? 12, 13, 2014년부터 수능에서 평균 속도를 많이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미분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미분해서 물어보는 거, 미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던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그냥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x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함수꼴로 써야지. 이렇게 써주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처음 위치는 몇이야? 처음 위치 0초일 때 위치는 몇이야? 0이지? 그다음 3초일 때는 어떻게 돼? 3초 3 넣어주면 돼요. 9, 3, 27 3, 2, 6 해서 21이네. 평균 속도 물어봤지?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버러지라고 해서 AVG를 써주시고요. 평균 속도는 시간 분의 이동거리 해주시면 되겠죠. 시간은 3초 변했고 이동거리는 21m니까 7m/s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순간속도 구하려면은 얘를 미분해주면 되지. 미분해주면 돼요. VT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6t-2가 되지. 그럼 0초일 때는 속도가 몇이야? 0초일 때는 마이너스 2인가? 3초일 때는 3, 6, 18에 16. 그래서 빼면은 18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왜냐? 순간 속도가 아닌 평균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입니다. 평균 속도의 정의를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이거 옛날 교육과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거는 7차 교육과정에서 물어보던 컨셉이고, 이거는 공구개정에서 물어보던 문제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7차 물리 2에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7차 물리 2예요. 이거는 평균속도 물어보는 건 9차 물리 1이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일반 물리수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5번까지만 풀고 좀 쉬죠. 자, 질량 m인 물체의 길이가요, R인 끈의 오른쪽 끝에 매달려 수평으로 놓여 있대요. 끈의 다른 한쪽 끝은 P점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아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력은, 자,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이 높이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뭘로 변환되는 거야?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갖다가 놓고 풀면 되겠지? 그럼 물체 속력은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루트 2GR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강사님, 방향이 달라졌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에너지엔 방향이 없어요. 에너지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눠져요. 역학은 힘을 분석하는 뉴턴이안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분석하는 라그랑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그랑주 역학이라고도 하는데요. 뉴턴이안은 힘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요. 라그랑지안이랑 해밀토니안은 에너지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결론이 같다라는 사실은 비교적 후대에 알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뉴턴이안으로 미분 방정식을 구성하는 거랑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토니안으로 미분 방정식을 구성하는 거는 같은 결과값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뭘로 푸시는 상관이 없고, 이 문제는 방향성에, 자, 근데 라그랑지안의 장점이 뭐냐? 에너지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힘같이 엄밀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장단점을 바꿔주면 서로의 단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잠시 쉬었다 와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